바야흐로 돈을 쓰는 것보다 모으는 것이 쿨해 보이는 시대가 왔습니다. 2017년 무렵이었죠. 한 번 사는 인생, 현재를 즐기자라는 소비 문화, 욜로가 유행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욜로의 시대는 저물고 열심히 사는 열정의 시대가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열정의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세대는 Z세대고요. 우리가 이들의 트렌드를 주목하는 이유는 그들의 성향이 우리 사회가 가고 있는 방향이자 시대 감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2년 트렌드를 한 뼘으로 정리한 2022 한 뼘 트렌드 밀키트 두 번째 시리즈의 주제는 시대 감성입니다. 시대 감성은 빅데이터로 분석한 Z세대의 세 가지 키워드, 생리얼, 갓생, 리스펙 순으로 살펴볼게요. 본론에 앞서 먼저 트렌드에 대한 정의를 짚어볼게요. 트렌드 하는데 트렌드가 뭐야?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머리로는 알겠고 입안에서는 맴도는데 정작 정리된 멘트가 나오지는 않고 어물쩡거리게 되니까 말이죠. 트렌드는 한 사회의 어느 시점에서 특정한 생각과 표현 방식, 그리고 제품 등이 확산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크게 트렌드를 4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마이크로 트렌드로 가장 단기간에 소수의 집단에서 생겨나는 작은 변화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 단계, 패드는 1년 이내 혹은 한 계절 이내에 비교적 짧게 지속되는 변화를 의미하고 이 패드가 지속이 되면 세 번째 단계인 트렌드가 됩니다. 트렌드는 1년에서 5년까지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지면서 대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트렌드가 10년 이상 지속되면 마지막 단계인 메가 트렌드가 됩니다. 그리고 메가 트렌드가 30년 이상 지속되면 이를 문화 혹은 컬처라고 우리는 부르죠. 2022 한 뼘 트렌드 밀키트 두 번째 시리즈 시대 감성의 첫 번째 키워드는 생리얼입니다. 이제 미장센, 즉 연출된 것이 아니라 날 것이, 물질이 아니라 진심이 팔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즉 이 시대의 새로운 감성은 연출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를 선호하고 조작된 것에는 분노하는 시대가 됐죠. 행복을 연출하는 인스타그램보다는 일상의 짠내라는 블로그가 뜨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블로그가 뜬다고요? 라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최근에 블로그가 다시 뜬대요.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바이브 컴퍼니에 따르면 최근 블로그가 부상하고 있는데요. MZ세대를 등에 업고 화려한 부활을 한 블로그는 영상, 사진, 텍스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자유롭게 활용해서 일상을 기록하고자 하는 시대의 감성과 맞물려 새로운 기록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블로그는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면서도 타인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젊은 층의 소셜미디어 활용 트렌드에 적합한 플랫폼으로 선택이 된 거죠. 그렇다면 숏폼과 이미지, 영상을 쫓을 줄 알았던 젊은 세대가 다시 긴 글로 돌아간 이유는 뭘까요?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메타인지 방법으로 블로그를 활용한다는 거예요. 즉 블로그의 부흥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삶의 태도 변화를 세 가지로 정리하자면 첫째, 보편적 기준에서 개별적 기준으로, 둘째, 욜로, 즉 허황에서 습관, 기록을 남기는 현실로, 세 번째, 감각과 이미지에서 구체적인 설명과 의미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의 차이점을 연관 감성어로 검색을 해보면 블로그의 일상 연관 감성어는 행복, 스트레스, 여유, 진심, 고민이다인 반면에 인스타그램의 일상 연관어 감성어는 행복, 공감, 여유, 파이팅입니다. 인스타그램의 연관 감성어는 긍정 일색인 반면 블로그는 고통, 충격, 아픔 등 부정적인 감성이 함께 기록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올린 이야기더라도 블로그는 날 것 그대로에 가까운 나의 생각과 일상과 소비를 솔직한 기록으로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전의 블로그는 광고 그리고 리뷰를 중심으로 해서 다룬다는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어떤 물건을 공동 구매한다거나
이와 관련된 정보를 찾기 위해서 블로그를 방문했다면 최근에는 소셜미디어의 피로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바로 블로그인 것 같아요. 남들보다 멋지고 특별한 이미지를 올려야 사람들의 좋음과 댓글 등 반응을 얻어낼 수 있고 그만큼 난 특별해 라는 뽐냄을 사용하는 데 이용하는 인스타그램보다는 누군가의 평가 없이 자기 생각을 가감 없이 진정성 있게 표현하고 자신의 생각을 짧게 표현하기보다는 길고 상세하게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블로그는 친밀감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런 기록들이 쌓이고 쌓이면 컨텐츠가 되고 이 컨텐츠는 자신만의 경쟁력 있는 브랜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사진을 좀 못 찍어도 영상 편집이 서툴러도 글쓰기가 다소 어렵게 느껴졌더라도 날 것 그대로 생리얼이 리스펙되는 블로그에서 나의 이야기를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2022 한뼘 트렌드 밀키트 시대 감성의 두 번째 키워드 갓생. 갓생은 신, 갓과 인생을 뜻하는 말로 덕질보다 현생을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으로 확장이 되면서 최근에는 스스로를 위한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사는 삶이라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갓생을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열정이 있는 갓생. 갓생의 삶은 치열합니다. 그 예로 열품탈을 얘기해 볼까요? 공부에도 시대 감성이 필요한 요즘 내가 계획한 삶을 실천하도록 독려하는 수단으로 푸시 알림을 사용한다고 해요. 학생들은 공부 시간을 기록하고 공부 시간에 다른 앱을 사용하지 못하게 스마트폰에 열정을 품은 타이머, 즉 열품탈을 설정하죠. 열품탈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공부 시간을 측정해서 참여자들끼리 비교를 하고 또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능 수험생은 수능 수험생끼리, 공무원 수험생은 그들끼리 각각의 공부하는 분야별로 경쟁을 붙여서 더더욱 공부에 대한 열정을 태우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대요. 또 몇 시간이고 자신이 공부하는 모습을 study with me라는 해시태그로 공유를 하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공부하는 랜선 스터디 모임도 있대요. 아무튼 갓생을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아이템들이 생겨나면서 열정 트렌드는 2022년에도 이어갈 전망입니다. 두 번째는 플렉스를 품은 갓생입니다. 플렉스는 가격보다는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왔던 소비에 대한 갈증을 터뜨리는 행위가 중요한데요. 갓생의 플렉스는 열심히 살면서 쌓이는 팍팍한 삶의 스트레스를 한 번씩 해소시켜주는 소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즉, 그동안 열심히 버티며 일해온 나를 칭찬하고 바쁜 일에 치여서 소홀했던 자신을 대접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6만 원짜리 무제한 요금제가 아까워서 알뜰 요금제로 갈아타지만 6만 4천 원짜리 신라호텔 망고빙수는 웨이팅을 해서라도 먹는 사람들. 내가 살 집은 없다고 자조적으로 말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1억 원을 모으는 사람들. 이렇게 돈과 재테크에 진심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저축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성형이나 코트 등 나를 꾸미는 용도의 저축이나 데이트와 여행 같은 저축은 줄어든 반면 아파트, 주식, 부동산 등 미래를 위한 투자형 저축이 크게 상승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노트북과 컴퓨터, 아이폰 등 장비 구매를 위한 저축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꾸밈과 소비를 위한 저축은 줄고 더 나은 생산성을 위한 투자형 저축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간식값, 밥값 아껴서 한 달에 15만 원 저축한 걸로 노트북 샀음. 그리고 그 노트북으로 투잡을 뛰었고 저녁 시간과 주말, 넷플릭스로 휴식의 퀄리티도 생김. 세 번째는 취미를 품은 갓생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사람들은 왜 취미를 찾을까요? 코로나19 이후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여가 시간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취미로 불러왔습니다. 단, 시간은 주되 장소는 제약이 되면서 고립된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할 필요를 느끼기 시작했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하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취미를 찾게 됐고 또 그러면서 사람들은 난 어려서부터 뭘 좋아했더라? 난 뭘 잘했지? 이렇게 묻게 됐죠. 마침 취미를 활용해서 수익도 내고
쉽게 배울 수 있는 플랫폼도 생겨나면서 취미를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습니다. 더불어 소셜미디어에 나의 취미를 자랑하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서 코로나 전부터 언급되었던 취향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팔지 않아도 특정 취미나 취향이 있음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그 취미가 나에게 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수입의 파이프라인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2022 한뼘 트렌드 밀키트 시대 감성의 세 번째 키워드는 리스펙입니다. 리스펙은 힙합에서 시작된 표현인데 Z세대가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 상대의 개성을 인정할 때 씁니다. 주로 패션, 스타일, 취향 등에서 일상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Z세대의 리스펙은 너다움을 인정하거나 나다움을 인정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됩니다. 또 리스펙의 구분은 세대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M세대는 명품의 급, 취향의 급, 디테일의 급으로 나눈다면 다름 그 자체를 강조하는 G세대는 남다름이라는 희소성이라는 가치를 시드 삼아서 나를 표현하는 다름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땡땡땡 자켓, 남성분들은 거의 시도를 안 하는 코디 중에 하나인데 와, 이분 리스펙, 헤어스타일도 남다름. 또 다른 리스펙으로 멋지다란 표현도 쓰입니다. 혹 예쁘다, 잘생겼다와 멋지다란 표현 중에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우리는 그동안 예쁘다, 잘생겼다란 표현을 흔하게 사용해 왔지만 최근 멋지다라는 표현이 더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멋있다라는 형용사가 주목받는 현상은 우리의 기준이 뉴트럴하게 바뀌고 있음을 시사하죠. 또한 누군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남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닌 내가 만족하는 것으로 기준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주입받은 여성스러움 혹은 남성스러움을 넘어서 나는 나답게 살겠다라는 의지가 엿보이죠. 즉,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잣대와 기준에서 벗어나서 나의 판단대로 선택을 하겠다는 겁니다. 과거에 멋있는 사람은 오빠였죠. 그런데 이제는 언니가 멋있습니다. 여성스러운 언니가 아니라 멋진 언니인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언니라기보다는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으면서 소신도 있고 당당해서 언니입니다. 이런 멋진 언니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저는 영경 언니가 떠오르는데요. 최고의 실력과 후배들을 챙기는 리더십, 유머스러함을 두루 갖춘 인물로 김연경 선수는 멋진 언니의 대표 주자가 됐죠. 상대의 신념을 존중하고 나의 신념도 존중받는 난 너랑 달라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리스펙하는 시대 감성. 멋집니다. 한뼘 서재 2022 한뼘 트렌드 밀키트 두 번째 시리즈 시대 감성은 북스톤에서 펴낸 신수정 외 저자의 2022 트렌드 노트와 미래의 창에서 펴낸 김남도 외 저자의 트렌드 코리아 2022 그리고 여러 뉴스 기사를 참고해서 제작됐습니다.